서로 상대 후보에서 너네 딸, 너네 아들 문제를 삼고 있죠. 그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딸의 재산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현재 시가로 2만 달러 안팎 한 대 있을 뿐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원화 기준 연 3천 내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 내역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예금 1억 정도와 자동차 한 대. 지난 2014년 때 비교해봤을 때 예금은 그냥 1,800만 원이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안설희 씨에게 숱한 부동산과 막대한 재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민의당에서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문 후보가 응답할 차례다. 우린 깠다. 이거죠. 아들 취업 비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길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제 문 후보 측 박범계 의원이 좀 고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및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전재수 의원들이 응답했어요. 증빙 서류를 내놔라. 그리고 뭐 못 믿겠다. 월세 같은 거에 대해 송금했는지 송금 내역을 모두 다 내놔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증빙 서류는요. 대선 후보 재산 등록할 때 증빙서를 같이 가야지 선관위에 등록됩니다. 예. 내가 알기로는 이게 15일, 16일인데 그때 될 거를 미리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는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뭐 자식한테 돈을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대라라는 식에 대해 가지고는 보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똑같은 기준을 또 문 후보 측에 대가지고 문 후보의 그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도 파슨스 스쿨이라는 거의 좀 명문 학교고 학비도 많이 드는 예술계 학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는 그럼 무슨 돈으로 갔냐라는 질문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겠죠. 이거는 서로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묻는 거 그럼 나한테도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민주당도. 정성희 의원께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두 가지 의혹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안설희 씨,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에게 막대한 재산이 숨겨져 있다라는 두 의혹에 대해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먼저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안설희 씨가 28살 학생 신분으로서 1억이면 많다는 많고 많은 금액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안철수 후보 자체가 워낙 부유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현재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지 않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사실 16일 날 어차피 17일 날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 아들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 때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후보 측 같은 경우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지난번 11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채용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해명이 전부다. 끝. 고마해. 예.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마해. 대응하는, 그러니까 저는 자식에 대한 재산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더 끝까지 해야 되고 언론도 이거를 하는 거 검증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거티브 아니고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안 후보 측이 이게 모든 거를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낸 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측은 하지 마. 채용이 끝. 이게 없었다. 끝.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서류를 공개했고 남은 의혹 하나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것인데 예컨대 이 칼럼 문재인 후보 특혜
취업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문제 삼는 것이 이른바 친필 조회를 좀 해보자. 10일을 4로 바꾼 것 아니냐라는 공세입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친필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공개된 응시 원서가 진본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관련된 원본은 파기됐기 때문에 친필 대조가 불가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다니까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가능하면 뭐 어쨌든 최대한 그 고용정보원에서 알아서 뭐 이것을 없애는지 아니면 기한이 이제 다 돼서 유효기한이 끝나서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럼 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차라리 원본이라도 있으면은 뭐 대조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지금 뭐 필체뿐만 아니라 의혹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공고기간이 최소한 보름 이상이어야 되는데 6일밖에 안 됐다. 그전에는 뭐 교수신문이나 뭐 미디어 이런 데 공고를 냈었는데 당시에는 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워크넷이라는 한 곳에서만 공고를 했다. 또 하나는 뭐 일반직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옆에 뭐 가로 열고 구체적인 것을 좀 결여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설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깔끔하게 설명하고 끝나면 끝날 문제를 스스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키워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말로만 그냥 이렇게 밝힐 것이 아니라 이왕 밝힌 것, 증빙 서류를 공개를 하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이게 친필이 맞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뭔가 증거를 양쪽에서 내놓는 것이 뭐 불필요한 공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국민에 예. 대한 예의죠. 예, 이런 지저분한 문제, 미안합니다. 지저분하다고 표현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지속되는 건 옳지 않고요.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사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자식들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을 해야 하고. 다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지금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 뭐냐면은 문제 고발 못하게 입 묶어놓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대변인 하면서 몇 차례 고발을 당해봤는데 예. 저거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는 분들이 판단하시더라고요. 네, 유권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지요. 네. 이번엔 3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합니다. 과연 어떤 대선 뉴스가 남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홍준표, 유승민, 보수 민심 잡기 총력. 오늘 재보선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재보선 결과 과연 홍준표, 유승민 둘 중에 어느 쪽에 힘이 더 기울어질까도 관심사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여론조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본 민심하고 그 여론조사 숫자는 많이 다르고,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예. 특히 민심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수 대표로서는 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유승민 후보는 보수 대표는 나밖에 없다. 근데 공교롭게 오늘 재보선이죠? 오늘 결과가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클 겁니다. 특히나 TK 지역의 경북 성주, 군위, 청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세게 붙었거든요. 오늘 결과에 따라 갖고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두 후보와 정당 간에 누가 진짜 보수 정당이 적자인지를 가늠하는 나침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하남시장과 그리고 포천시장에 대한 선거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오늘의 결과를 보고서는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판세를 일부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무 의원님 설명 참 깔끔하게 잘하세요.